예, 이번에도 확인된 대로 야당이 반대해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건 이 정부들의 일종의 공식이 됐습니다.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냐는 얘기도 나올 만하고 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록으로라도 남기는 차원에서 더더욱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서주민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일단 이거부터 좀 물어보죠. 네.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7대 인사 배제 원칙의 논문 표절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황희 장관 논문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청문회를 통해서는 밝혀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박사 논문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야당이 표절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는 또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야당은 황 후보자에게 우리말 논문을 요구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세대의 표절 여부 검증을 맡기겠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황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죠. 이미 기차는 출발한 겁니다. 출발하면 세울 수는 없죠. 그런데 황 후보자는 우리 한국어로 쓴 논문 초안이 있긴 했는데 네. 이걸 결국 찾지 못해서 제출을 못한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 야당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의혹만 키운 채 맹탕 청문회로 끝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조차 검증도 전에 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 정부에서 청문회는 요식행위이고 곧 빠르면 내일이나 이제 모레 되면은 장관 되시잖아요. 예,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장면인데 네. 그러니까 청문회 단 하루만 버티면 아무리 큰 흠결이 있더라도 문제 없다, 임명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인사청문회라는 게 한때는 이제 고위공직자 자질, 도덕성 검증이 아주 중요한 절차였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끝까지 채택하지가 않더라도 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사람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유은혜 장관을 임명할 때 한 얘기인데요. 이 청문회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너무 신상털기에만 집중되면서 실력 있는 인재 발탁이 어렵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지명을 받아도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네.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미국처럼 이 청와대 검증 자료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방안이 매번 제시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당은 이 비공개 검증에 또 야당은 이 충분한 자료 제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여당인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러 번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여야의 태도가 바뀌다 보니까 말만 나오고 또 실제로 제도 개선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공수가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는 게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인사청문회도 정확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